요번 이 시간에는 저희 귀엽게 블라블라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구성품을 보시면 250g짜리 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솜은요 굉장히 압축돼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열어 두시면 얘가 한 2배에서 3배까지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열어 두신 다음에 인형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보시면 이제 패키지를 열어볼게요. 패키지를 보시면 우선은 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품도 보시면 우선 이제 블라블라의 팔이 될 부분 4장, 줄무늬 연단 4장, 그 다음에 다리 부분 4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몸통 부분이에요. 몸통의 앞과 요 엉덩이, 몸통의 뒷부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코를 만들어주는 원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흰 타올지는 이제 얼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얼굴하고 손바닥하고 발바닥.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무지루는 우리 귀엽게 귀를 만들어주는 원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은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가고 목에 이제 묶여질 리본 테이프, 그 다음에 눈알 2개 해서 구성품은 이렇게 되고요. 우선은 얼굴 만들기를 먼저 해볼게요. 얼굴 만들기를 하기 전에 우선 종이 도안을 저희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손바닥하고 발바닥은 그냥 요 빨간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얼굴 부분은 설명서에도 보시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오려주셔야 돼요. 우선은 1번 얼굴 흰 원단부터 제가 이렇게 선 따라서 이렇게 우선 얼굴 도안 부분을 오려주세요. 도안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오려주시고요. 종이 도안 보시면 점선에 검정 바느질 선이 있고 실선에 붉은 재단선이 있어요.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부분은 바느질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재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발바닥하고 손바닥은 여기 그 종이 본대로 재단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바느질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여기 얼굴 원단하고 손바닥하고 발바닥 원단을 종이 본을 재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거는 이제 흰색 원단에 재단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흰색 원단을 펼쳐주시고 한쪽은 이렇게 저희 타올처럼 털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좀 맨들맨들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타올 부분이 이렇게 맞닿게끔 원단을 놔주세요.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이본을 이렇게 보여지는 위치대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놔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발바닥은 2장, 손바닥은 4장을 재단을 해야 돼요. 설명서에 있는 방향대로 여기 종이본을 놓고 이렇게 수성펜이나 기화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수성펜이나 기화펜이 없으신 경우에는 연필로 흐리게 그려주셔도 되는데요. 집에 있는 볼펜이나 사인펜이나 그런 걸로는 절대로 그려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안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수성펜이나 기화펜을 이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손바닥 원단도
손바닥 원단은 4장이 필요하니까 2번 그려주셔야 돼요. 한 번 그려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설명드릴 때 검정색 점선은 바느질 선이고 빨간 실선은 재단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굴 부분은 박음질을 해준 다음에 재단을 해줄 거고요. 발바닥하고 손바닥은 재단을 먼저 해준 다음에 바느질을 할 거예요.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여기 얼굴 부분에서 한 이 정도는 창구멍을 남겨주시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재단을 먼저 해야 되는 손바닥하고 발바닥은 이렇게 따로 잘라서 재단을 해주세요. 요 선대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바닥하고 손바닥 이렇게 재단이 되셨으면요. 우선 얘네들은 조금 있다가 이제 몸통 만들기 할 때 쓸 거니까 한쪽에다가 잘 놓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렸던 요 얼굴 요 부분 여기 창구멍 제외하고 2장을 같이 박음질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연결해 주실 때 원단 2장을 같이 박음질로 촘촘히 박음질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침핀 같은 걸로 좀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원단 2장을 창구멍을 제외한 부분에 한 0.3에서 0.5cm 정도 땀으로 좀 촘촘히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이제 박음질을 해주실 때 원단이 이제 신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서 실을 좀 당겨주시면 이렇게 원단이 조금 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박음질 하시다가 중간에 한 번쯤 이렇게 좀 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곽 라인이 이쁘게 라인이 잡히면서 바느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음질을 삥 둘러서 얼굴 부분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얼굴 부분 잘라서 얼굴 흰 원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2번에 점선으로 귀 부분을 이렇게 종이본을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잘라주셨으면은 여기 무지 타올지 있거든요. 귀 부분은 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타올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털이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원단을 2장을 겹쳐주신 다음에요. 겹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놔주시고 귀원단은 박음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수정펜이나 귀화펜으로 이렇게 2번 그려주셔야 돼요. 귀를 양쪽에다 달아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또 이쪽 방향으로 또 하나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거 그려주실 때도 얘는 이렇게 박음질을 한 다음에 재단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너무 좁게 잡으면 박음질을 해서 자를 때 힘들기 때문에 반 정도를 자른다는 생각을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요. 귀원단 같은 경우에는 창구멍이 이쪽으로 둘 거예요. 그래서 귀원단도 얼굴 만들기랑 마찬가지로 창구멍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2장을 같이 박음질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원단을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창구멍을 제외한 부분을 0.3에서 0.5cm 정도 땀으로 해서 쭉 박음질을 해주세요. 박음질 해주실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서 박음질 해주시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평평하게 좀 눌러서 펴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코 부분을 해줄 건데요. 아까 잘랐던 종이본 귀 원단 종이본에서 코 부분 동그라미 코 부분을 종이본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아까 코를 만들 줄무늬 원단 있었죠? 거기다 이렇게 종이본을 놓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수성펜이나 기화펜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코는 박음질을 한 다음에 잘라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본을 그려주신 다음에 잘라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본을 대고 그려주신 다음에 원단을 선 따라서 이렇게 쭉 재단해 주세요. 얼굴 부분을 이렇게 박음질을 끝내 주셨으면요. 우선 여기 박음질에서 한 0.5cm 정도 시접을 두신 다음에 이렇게 쭉 재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재단이 끝나셨으면요.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 이런 데는 이렇게 가위밥을 조금씩 놔주시고 아까 저희 박음질 할 때 창구멍 남겨두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요. 창구멍으로 여기 방울솜을 조금씩 이렇게 얼굴 형태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창구멍으로 솜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솜을 넣어주실 때는 이게 원단이 늘어나는 방향이 늘어나는 원단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끝에부터 조금씩 채워가면서 이렇게 얼굴 모양을 잡아주시면 인형 외형 모양 잡을 때 훨씬 이쁘게 모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창구멍으로 방울솜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얼굴 라인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얼굴 부분에 솜을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눌렀을 때 이렇게 살포시 들어갈 정도로 넣어주신 다음에 아까 요 밑부분에 창구멍 남겨놨잖아요. 여기 창구멍을 공고르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공고르기로 촘촘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얼굴 부분 공고르기 마무리 해주셨으면요. 잠깐 옆에다 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귀 부분을 해볼 건데요. 귀 부분 아까 창구멍 남기고 박음질 쭉 해주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접 0.5cm 정도 남겨주시고 재단해주세요. 이렇게 귀 부분도 0.5cm 시접 남겨주시고 재단해주셨으면요. 여기 창구멍으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다 뒤집어주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구멍 부분을 공고르기로
마무리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여기 창구멍 부분 공구르기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귀 모양을 이쁘게 잡아 주시려면 특별히 뭐 다른 도구도 뭐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는데, 없으시면 이렇게 펜이나 나무젓가락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외곽 라인 조금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훨씬 더 귀 모양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밑부분, 양쪽에 창구멍 이 부분을 공구르기로 마무리 해볼게요. 공구르기 바느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감침질로 해주셔도 바느질이 여기 이제 타올지기 때문에 서툰 바느질 솜씨가 이렇게 많이 표시나진 않거든요. 이렇게 공구르기로 마무리 해주세요. 이렇게 귀 부분까지 여기 창구멍 공구르기로 마무리 해주셨으면요, 여기 이제 얼굴 부분에 귀를 이렇게 달아 주실 건데,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위치가 좀 깜찍하게 이쁘게 약간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놓고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요 부분하고 얼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구르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연결을 해주실 때 이렇게 주름을, 설명서에는 주름을 잡아서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주름을 잡아서 해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펴준 상태에서 이렇게 공그리기나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쭉 선 따라서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공그리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귀 다는 방법은 뭐 주름을 잡아서 달아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펴서 달아주셔도 상관없어요. 고객님이 더 이뻐 보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귀를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요 귀 뒤쪽으로, 매듭은 실 매듭이 안 보이게끔 요 귀 뒤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셔가지고요. 여기서 매듭은 타올지고 또 하다 보니까 매듭은 한 2번 정도, 이렇게 2번 정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잘라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귀가 이렇게 일자로 주름이 안 잡히고 이렇게 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반대편도 지금하고 똑같이 연결해주세요. 이제 얼굴 부분, 귀 부분을 마무리 해주셨으니까요, 코 만들기를 해볼 거거든요. 아까 재단해 놓은 줄무늬 원단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삥 둘러서 홈질을 해줄 건데요. 여기 재단선에서 한 0.5cm 정도 들어온 부분을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 간격은 뭐 0.5에서 한 0.7 정도. 너무 넓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동그랗게 코를 만들 때 이쁘게 촘촘하게
안 오므라들기 때문에 한 0.5에서 1cm가 넘지 않게끔 이렇게 홈질로 쭉 돌아서 홈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홈질을 삥 둘러서 해주신 다음에요. 이게 실을 잡아 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제 요 안에다가 솜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꽉 잡아 당기시면 안 되고요. 요 지름이 한 2에서 3cm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매듭을 져놓고 그 다음에 솜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실을 잘라주시면 안 되고요. 실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코 부분에 솜을 넣어주세요. 솜을 너무 많이 넣어주시려고 하지 말고요. 솜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요거를 더 당겨서 여기를 아예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게끔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솜을 넣어주신 다음에 아까 요 바느질 하다가 남겨놓은 실 있죠? 실 가닥을 이렇게 쭉 당겨서 얘가 이렇게 이 정도 될 때까지 좀 잡아 당겨 주신 다음에 매듭을 그냥 매듭을 잡아주시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느질을 몇 번 또 한 번 떠주시면은 매듭을 잡기가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솜을 넣어주신 다음에요. 솜을 넣어주신 다음에 바짝 당겨서 매듭을 져줄게요. 바짝 당겨서 한 번에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져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만들어놨던 얼굴 부분에 코 위치를 잡아줄 건데요. 코 위치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이 정도가 좀 깜찍하고 예쁘게 잡히죠. 이 코를 달아주실 때 이 전체적으로 삥 둘러서 공그리기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코는 스팀핀이나 뭘로 좀 고정시키기가 어려워서 손으로 잡고 조금 바느질 하시기 힘드시더라도 손으로 좀 꾹 눌러서 잡아준 다음에 삥 둘러서 바느질을 해볼게요. 이렇게 코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요. 잡아주신 다음에 중심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공구르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코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게 위치 잡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공구르기나 감침질을 좀 듬성듬성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공구르기나 감침질을 좀 촘촘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듬성듬성 잡아서 한 바퀴 삥 둘러서 고정을 시켜주셨으면 이렇게 매듭을 져주세요. 매듭을 져주신 다음에 코 모양을 좀 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촘촘히 다시 한번 아까 한 바퀴 돌린 것처럼 촘촘히 공구르기로 돌아가면서 얼굴하고 코하고 연결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달아줄 건데요. 눈 위치는 이렇게 눈동자를 얼굴에 대보고 이 지점에다 이렇게 수성펜으로 좀 점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눈동자 놓여질 위치를 점 찍어주셨으면요.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먼저 바늘을 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눈동자를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아까 들어왔던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살짝 당겨주세요. 살짝 당겨서 여기서 매듭을 한번 더 매듭을 지어주시면 훨씬 더 이제 고정이 잘 되고요. 이렇게 매듭을 좀 크게 지어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매듭이 빠졌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다시. 이제 눈동자를 양쪽을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이쪽 부분에서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눈동자 뒤쪽으로 매듭이 가게끔 해주시고, 여기를 이제 시접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눈썹하고 입 부분을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박음질로 술을 놔주실 건데요. 이왕이면 이제 바늘이 혹시 큰 바늘이 있으시면은 조금 실을 여러 가닥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박음질로 여기 밑그림 그려놓은데 박음질로 요 술을 놔줄게요. 여기 이렇게 매듭 부분이 걸리는 부분은 바늘로 이렇게 살살살살 집어 넣어 주시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매듭이 감춰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 부분을 박음질로 너무 큰 땀으로 해주시면 좀 안 이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땀수를 좀 작게 이렇게 해서 박음질로 여기 눈썹하고 입 부분을 술을 놔주세요. 이렇게 한쪽 눈썹을 마무리 해주셨으면은 반대편 눈썹으로 또 이렇게 건너가서 술을 놔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다가요, 이렇게 매듭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귀 밑이나 아니면 여기 눈동자 뒤쪽에다가 바늘을 빼셔가지고 매듭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감춰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바짝 잘라주신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매듭 숨길 때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매듭을 숨겨주시고, 입도 마찬가지로 눈썹처럼 쭉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얼굴 만들기를 할 때 손바닥하고 발바닥은 재단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선 팔 부분은 이렇게 팔 원단이 4장이 재단이 되어서 가고요. 거기에 이제 손바닥을 재단한 부분을 이렇게 맞대어서 이 부분을 박음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팔 부분 바느질 해주실 때요, 손바닥하고 팔 부분 이렇게 타올지끼리 맞닿게, 겉감끼리 맞닿게 놓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훨씬 더 덜 밀리고 정확하게 바느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쭉 박음질을 해주세요. 시접은 0.5cm 정도 잡으셔가지고요, 인형을 만드실 때는 모든 시접을 0.5cm 정도 잡으셔서 2장을 같이 박음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은 뭐 촘촘히 해주시면 촘촘히 해주실수록 좋은데요, 타올지는 늘어나는 성향이 있어서요, 너무 촘촘히 해주시면은 좀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 0.3에서 0.5cm 정도로 땀 간격도 그 정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손바닥하고 팔을 쭉 이어주세요. 여기 이어주실 때는 손바닥의 타올지랑 이 팔 부분의 타올지가 맞닿게 이렇게 놓고 요 부분만 박음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4장 다. 이렇게 박음질을 하시면서 좀 당겨지는 부분은 손으로 좀 펴주면서 쭉 박음질을 해주세요. 다리는 우선 다리 통부터 먼저 연결을 해준 다음에 발바닥을 이어줄 건데요. 우선은 다리도 이렇게 장화 모양의 원단이 4장이 재단이 되어서 가고요. 이렇게 재단된 장화 모양의 다리 부분을, 이쪽 부분은 여기 끝에서 쭉 해서 이 끝까지 박음질을 2장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중간에 창구멍을 한 요 정도 남겨주시고, 한 5cm, 4에서 5cm 정도 남겨주시고, 이 끝에서 끝까지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다리 부분을 바느질을 해주실 때도요, 이렇게 시침핀을 이용해서 원단 2장을 고정시켜 준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바느질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2장을 같이 이렇게 시침핀으로 꽂아 놓고 바느질을 시작해 주세요. 2장을 같이 시접은 0.5cm 정도 두시고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다리 2쪽을 다 같이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살짝 당겨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는데 이렇게 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뒤를 좀 손으로 펴서 평평해지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쭉 박음질을 촘촘히 해주세요. 배 부분을 이제 몸 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이제 배 부분이거든요. 인형의 앞에 배 부분인데 이렇게 타올지 느낌 나는 바지 모양 원단이 한 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타올지끼리 맞닿게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바느질을 해주실 수 있고요. 배 부분은 첫 번째로 바느질하는 부분이 요 부분, 지금 절개가 되어 있는 요 부분만 2장을 같이 먼저 박음질을 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접은 0.5cm 정도 두시면 되고요. 땀수는 촘촘하게 바느질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면서 바느질 해주시는데, 이렇게 원단이 신축성이 있어서 울거든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펴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쭉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요 원단은 이제 인형의 등 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두 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바느질을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두 장을 시켜주신 다음에 요 직선 부분 말고 이렇게 여기 엉덩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약간 곡선 있는 부분, 여기를 여기서 여기 끝까지 박음질로 먼저 바느질을 해줄게요. 이것도 시접은 0.5cm 정도 두시면 되고요. 박음질로 촘촘하게 살짝 당겨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서 너무 우는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펴가면서 촘촘하게 이렇게 바느질 해주세요. 팔 부분을, 손바닥하고 팔 부분을 이렇게 다 박음질을 해주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팔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손바닥 박음질 한 거를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겉감끼리, 타올지끼리 맞닿게 이렇게 놓아주시고, 시침핀으로 두 장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두 장을 같이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손바닥 부분도 원단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요. 두 장을 좀 살짝 당길 필요는 없지만, 혹시 살짝 이렇게 바느질 하면서 좀 차이가 난다면 살짝 당겨서 맞춰주셔도 돼요. 이렇게 두 장을 같이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요. 한쪽만 창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4에서 5cm 정도 창구멍을 남겨주시고, 이 부분은 박음질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창구멍을 남겨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삥 둘러서 전체적으로 박음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은 시접은 0.5cm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땀수 촘촘하게 해서 살짝 당겨주시면서 박음질로, 설명서에 보시면요, 박음질 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창구멍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 빨간 점선이나 검정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세히 잘 보시고, 미리 수성펜이나 기화펜이 있으시면 표시를 해놓고 바느질을 시작하셔도 돼요. 이렇게 박음질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뒤에 부분은 좀 펴주시면서요. 이렇게 다리 부분을 여기 창구멍을 남겨주신 상태에서, 남겨준 다음에 이렇게 박음질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바닥하고 이어볼 건데요.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은 이 박음질 해준 이 바닥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이게 발바닥이거든요. 발바닥을 이렇게 살짝 접어서, 반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살짝 중심선을, 똑같기 때문에 중심선을 잡아주시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여기 앞 코 부분, 이렇게 시침핀으로 하나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코, 여기 바느질선 있죠? 뒷코 부분도 여기다가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시죠? 이 부분을 동그랗게 박음질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시접을 얼마를 잡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지금 발바닥하고 이 다리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데 이쪽은 다리 부분이 조금 커 보이죠. 근데 원단이 이렇게 신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짝 당겨서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서 또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바느질 하시면은
더 정확하게 바느질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발바닥 여기 동그란 부분을 삥 둘러서 다리 발바닥 요 원통 부분하고 해서 쭉 박음질로 이어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장화 있죠, 장화. 우리 부추나 이게 박음질이 끝나면 그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평면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한데요. 이렇게 삥 둘러서 박음질로 박음질로 발바닥하고 다리 부분을 연결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 배 부분하고 등 부분, 엉덩이 부분 바느질을 했잖아요. 여기 배 부분은 요 부분만 했고 등 부분은 여기 엉덩이 부분 여기만 두 장을 이어줬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이 이어 볼 건데요. 이제 팔다리를 연결을 시켜 줄 건데요. 아까 우리가 배 부분이라고 요 부분만 박음질을 한 요 배 부분을 이렇게 겉감이 보이게끔 펼쳐 주신 다음에요. 팔을 이렇게 창구멍 부분을 남기고 박음질을 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겉감이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두 개를 다 뒤집어 주신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창구멍이 이렇게 밑으로 가게끔 놓고 요 선에서 한 1cm? 1cm에서 한 1.5cm 정도 내려온 요 지점에다가 팔을 이렇게 놓고 스팀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요. 팔을 몸통하고 요 부분을 박음질을 해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창구멍이 밑으로 가게끔 팔을 이렇게 놓아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다음에 1cm에서 1.5cm 정도 내려온 요 지점에다가 이렇게 팔을 놓고 스팀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더 정확하게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해주신 다음에 요 부분을 박음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팔하고 요 몸하고 팔을 이어줘 볼게요. 그러면 여기 팔을 양쪽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몸하고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접은 0.5cm 정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팔 부분을 몸통하고 연결을 시켜주세요. 박음질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인형은 아기들이 갖고 놀고 할 때 막 집어 던질 수도 있고 조금 험하게 갖고 놀 수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느질을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몸통하고 팔 부분을 이제 연결을 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잘 접어서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다리는 아까 우리가 뒤쪽에 창구멍 이렇게 냈잖아요. 창구멍이 보이게끔 이렇게 여기 창구멍이 이렇게 놓아졌을 때 보이게끔 이렇게 바느질한 시접이 이렇게 맞닿게 접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사이즈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동일하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리를 조금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원단의 신축성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 요거를 이제 스팀핀으로 고정시켜 주실 때 요 중심선에서 약간 요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스팀핀으로 몸통하고 다리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바느질을 해주실 때는 요거를 밑에 몸판 있죠. 밑에 배 부분 원단을 조금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시접이 나올 수 있게끔. 여기서 몸통을 더 크게 하면은 이렇게 인형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신축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겨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요만큼 이제 나오면서 이쪽에 바느질 할 수 있는 시접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다리 부분을 배 부분하고 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박음질로 연결해 주셨으면은 다리 부분도 이렇게 차곡차곡 접어주세요. 이제 배하고 등 부분을, 아까 여기 엉덩이 부분 박음질 해놓은 원단 있죠? 이거를 펼쳐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겉감끼리 만나게, 타올지끼리 만나게 이렇게 덮어가지고 스친핀으로 사방을 다 고정을 시켜주세요. 스친핀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시접을 얼마큼 잡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바느질 할 때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신축성이 워낙에 좋은 원단이기 때문에 살짝씩 당겨가면서 사이즈를 맞춰주셔도 완성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이거를 또 해주실 때 안에 있는 팔과 다리를 아까 차곡차곡 접어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바깥 부분을 박음질할 때 그 안에 있는 요 엉덩이 부분 원단하고 요 배 부분 원단만 박음질이 돼야지 안에 팔이나 다리가 같이 박음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배 원단하고 엉덩이 원단 2장만, 등 원단 2장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바느질 중심선 맞춰서 또 스친핀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스친핀으로 배원단하고 등원단을 2장을 같이 연결을 해준 상태에서는요, 여기 목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디귿자 모양으로 쭉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박음질을 해주실 때는 안에 팔이나 다리가 같이 박음질이, 그러니까 이 연결한 부분은 상관없는데요. 안에 이렇게 접어놓은 부분이 같이 박음질이 잘 그러니까 박음질이 안 되게끔, 네, 접어놓은 부분 2장을 같이 박음질을 이렇게 해주세요. 등하고 배 부분을. 그래서 여기 목 부분을 제외하고 다 삥 둘러서 박음질을 촘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솜을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한 정도로 딱딱하게 넣어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솜을 다 넣어주셨으면은 팔하고 다리에 있는 창구멍 있잖아요. 창구멍을 이렇게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되는데요. 공구르기는 조금 촘촘하게 해주시는 게, 예, 나중에 완성했을 때 더 깔끔하고 이쁘고요. 타올지는 이렇게 털이 조금 이렇게 송송송송 있어서요. 바느질이 좀 서투시더라도 이 그러니까 실이 지나간 곳이 이렇게 감춰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뭐 삐뚤빼뚤하게 뭐 바느질이 돼서 걱정하실 염려는 없고요. 이렇게 창구멍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이렇게 창구멍을, 팔하고 다리 쪽에 있는 창구멍을 모두 다 막아주세요. 공구르기 바느질법이 어려우신 분은 저희가 공구르기 바느질법 따로 올려놓은 동영상도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창구멍 부분, 벌어진 부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창구멍을 다 막아주세요. 이렇게 창구멍을 다 막아주셨으면요, 이번엔 이제 인형 머리랑 몸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여기 목둘레를 조금 좁게 해줄 건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홈질로 한 2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홈질을 쭉 해주세요. 이 목둘레를 이렇게 계속 홈질로 이렇게 홈질을 해가지고 쭉 잡아당겨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조금 이렇게 좀 단단하게 이렇게 조여줘서 얼굴, 그러니까 머리랑 이어질 때 좀 머리를 좀 힘을 지탱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홈질이나 시침질은 너무 땀수가 크고요. 홈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홈질로 삥 둘러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무리 해주실 때요. 요 지름이 설명서에는 7cm에서 8cm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목이 잘록한 애가 좋아서 한 5cm 정도에서 마무리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목둘레를 주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목둘레 주름을 해주셨으면요. 이제는 얼굴을 목하고 붙여보는데요. 이렇게 얹어놨을 때 이 정도.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이어 붙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간중간을 시켜준다는 의미로 고정을 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목둘레를 해서 쭉 이어져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앉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을 놓고 여기 목둘레하고 만나는 지점 있죠? 이 지점을 이렇게 한 땀씩 떠가지고 고정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삥 둘러서 연결은 또 시켜줄 건데요. 중심선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과정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중심만 잡아 놓으시면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도 여기 어깨선 있는 부분하고 여기 얼굴 있는 부분을 살짝 해서 고정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고 목둘레나 창구멍 막는 거나 이럴 때는 실을 2가닥 이상씩 해주셔도 되고요. 2가닥 이상이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2줄 정도까지로 해서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옆선도 이렇게 보시면 옆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이제 뒷부분도 이렇게 해서 앞에 목하고 옆에
어깨선 부분하고 여기 뒷목까지 해서 한 4군데를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한 땀씩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둘레하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되잖아요.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달려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삥 둘러서 목둘레하고 얼굴하고 공고르기나 뭐 감침질이나,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고르기도 괜찮고 감침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머리하고 몸통 부분을 이렇게 삥 둘러서 연결을 해주세요. 목둘레를 연결해 주실 때는요, 한 번 둘러서 좀 튼튼한 느낌이 없으시면 2번, 3번 반복해가지고 바느질을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더 안정감 있고 더 튼튼하게 바느질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삥 둘러서 한 바퀴 둘러서 목둘레랑 얼굴을 이렇게 쭉 이어주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3번 반복해서 바느질을 해주셔도 돼요. 마무리 해주실 때는 조금 당겨서, 그리고 매듭은 조금 크게 해주시는 게 더 안정감 있고 튼튼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목둘레하고 이렇게 다 완성돼서 팔다리 해서 우리 귀엽게 블라 인형 만들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